네, 메이저서커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설명회를 2012년부터 해왔었고요. 설명회 할 때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나가서 서 있는 거를 이렇게 떨지 않았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얘기하는데 제가 좀 많이 떨어가지고 우황청 심원을 항상 먹고 설명회를 해왔었거든요. 지난 10년부터 하루도 안 빼고. 근데 제 이제 약국이 여기 생겨가지고 오늘 아침에 약국에 갔더니 우황청 심원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오늘 없이 그냥 하려다가 1층에 약국에 가서 일단 먹고 왔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학부모님들이 제가 얘기할 때 되게 진지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럼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 유튜브 영상 보면 제가 중간에 말이 끊기는 경우가 있는 게 그런 거라서 이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 저희 반 학부모님들이라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것도 뭐 안 보여드리고 여기서부터 얘기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었는데 교과 과정이 바뀐 지가 지금 2년 차예요, 그죠? 2년 차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설명회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래 교과 과정이 변경되면 첫 해는 되게 쉽거든요. 쉽고 딱 거의 부교재에서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당 지역이 예전에 이번 교과 과정 말고 전 교과 과정 말고 그 전 교과 과정으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10년 전에는 분당 지역이나 강남 지역이나 시험 문제가 부교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요새 많이 풀잖아요. 전국연합 제가 강조해서 애들 풀리고 그걸로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데 사실 한 10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대진이나 제가 중앙이나 학생 시험 정보를 시키면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보통 심화 교재로 실력 정석이랑 블랙라벨 같은 걸 많이 풀고 분당이나 강남에서 이제 그동안 기출을 됐던 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시면 어떤 문제 스타일이냐면 저희가 어릴 때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면 정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석이랑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공통수학이든 문제는 짧아요. 문제는 짧고 이 문제를 풀 줄 알면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데 그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수학 시험이 뭐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그때도 있었지만 막상 시험 나오면 100점도 꽤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던 게 이제 그나마 조금씩 이제 미적분 쪽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는 미적분이 이제 수능에서 계속 나오면서 그래서 2학년 문제는 어려워도 1학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번 교과과정 변경되기 전에 전 교과과정 때 이제 EBS에서 이제 교재를 왕창 내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문제를 내기 시작하니까 학교들이 이제 그거가 전국연합 있는 기출을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이 전국연합 기출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길고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기에는 뭐 어려운 문제도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 자체를 변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애들이 점수가 떨어지고 지금 시장은 이제 타임 어택이죠. 시간 안에 빨리 푸는 애들이 잘 보는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이번에 교과가 변경됐잖아요. 변경돼서 작년에 굉장히 이제 시험을 보면 대진고만 되게 어렵게 나왔고요. 나머지는 중앙이 한 중 정도로 나왔고 나머지는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 기출을 구해서 뭐 한솔이나 순회라 이런 시험을 보면 사실은 중학생 애들 중에서 이 동네에서 좀 한다는 애들은 막 다 맞고 이러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딱 시험 봤잖아요. 중간고사. 난이도가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대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어렵게 내서 이제 좀 한소리가 많아서 그런지 약간은 좀 쉬워졌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순회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순회치고는. 그 순회는 지금 학생 구성원 자체도 참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잘하는 애들이 거의 없는 와중에 되게 어렵게 냈고 한솔은 약간 어려워졌고 대진은 약간 쉬워졌지만 중앙도 좀 쉬워졌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좀 올라갔어요. 변형 문제가 되는데. 근데 제가 이 5등급제가 돼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일단은 시간이 제일 부족해요. 시간 부족이 제일 크고 시간 부족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는 생각외로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을 가면 어쨌든 내년이나 내후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보다는 어려워질 거라는 거는 그동안 히스토리를 보면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변형이 많지 않고 시간 타임 어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수학 공부를 미리 학원에서 미리 많이 하고 시험 점수가 계속 나오면 마지막에 제가 그 기출 시험을 보면서 그 감 유지를 하고 전날 있을 때 그동안 틀렸던 오답만 풀고 가면 시험 준비가 됐거든요. 지금은 전날 그 킬러 문제를 손으로 다시 다 풀어봐야지 전전날 다 풀어봐야지 가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기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 시험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했던 아이인데 전날 다른 과목 한다고 그 교재를 전날 안 풀고 이틀 전에 푼 애가 가서 폭망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언급하기는 힘든데 가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너무 크고 복잡한데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제가 오늘 지금 로드맵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어려운 문제까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뭐 셀을 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야 될 길이 되게 멀잖아요. 근데 멀어서 가서 연습을 하고 해도 이게 고1 딱 가서 시험에 마지막에 일주일 전에 다시 보고 전날 안 보고 가면 시험을 틀리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학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고, 그 문제 베이스는 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게 쉬웠는데 어쨌든 다소 난이도는 올라갔지만 이거는 점차적으로 올라가요. 예전에도 그랬고 점차적으로 결국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알아두실 거는 연계율이라고 해야죠. 부교재에서 내는 문제 있잖아요. 부교재에서 내는 문제가 제 체감상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이랬거든요. 중간고사 때 한 80%, 기말고사 때 한 65% 이렇게 연계구제라고. 그러니까 그 80%랑 65% 뺀 나머지는 외부 문제를 냈었겠죠. 외부 문제를 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번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중간고사 연계율이 90 몇 프로가 넘어가요. 100%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도 기말엔 줄지 않을까 한 85%라는 생각을 하고요. 외부 문제를 낸다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대진이나 이런 데서 외부 문제를 내면 강남의 기출이나 뭐 저희 번역 문제를 안 낸다고 생각하면 외부 문제가 보통 이제 아주 특수한 교재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라는 책이라든가 뭐 하이퍼 531 강남 지역에 그 당시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양미 뭐 300서 교수 강남에서 이제 강사들이 내고 있는 책이라던가. 그러니까 실력 정석 블랙라벨은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에서 한두 문제를 내는 것 때문에 애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앱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찍어보면 출처가 보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하이엔드를 내면 다음 연도 애들이 하이엔드를 푸는데 하이엔드에서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 대진고도 그렇고 외부 문제를 내면 저희 지금 기출이 전국연합 올림피스 전국연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자이스토리라고 해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고1들이 모의고사 봤을 때 킬러 문제들이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5개년, 6개년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외부 문제를 하면 이 돌아가서 10년, 15년 전에 모의고사 기출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부교재에 있는 걸 전날 다 푸는 것도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더 풀면 저는 그래서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킬러를 다시 풀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푸는 거랑 100% 나올 수도 있는데 푸는 거랑 애들이 저도 마음가짐이 틀리고 애들도 마음가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었는데 여기 앞에 뒤에는 많이 풀었죠. 시험장에서 앞에 나왔어요. 또 이걸 가서 처음 봤는데 그러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들의 기억이라는 게 생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당연하게 너무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까먹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애들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 까먹고 앞을 까먹는데 중등만 해도 내신 시험 보고 오면 고등은 까먹는데 그러면 고1 기출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걸 풀었다고 하더라도 또 까먹으면 뒤에도 한데 앞에도 한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미리 선행을 하고 복습을 하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중등 누적 테스트반을 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는 이유가 제가 옛날 대치통에서 할 때 하루에 시험을 4시간씩 5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경험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반복에 의해서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강사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 테스트를 볼 때. 제 기억에 대치동에서 제 5년 동안 매일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나면 오답풀이도 저희들끼리 했고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할아버지 원장이었는데 아직도 강의하신다는데 80대인데. 근데 그 경험 때문에 그런 누적 테스트 반을 여는 거고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에 지금 저희 학원에 그냥 개별 진도로 다니는 학생들도 지금 누적 테스트를 만들 거거든요. 만들어서 중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등은 돌아가니까 고등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계속 누적으로 테스트를 좀 봐서 애들의 기억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강남에서 요새 유명한 누적 테스트 반 하는 학원들이나 아니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했던 그런 스타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 테스트가 올라오면 일단 진도를 나오고 거기는 하고 나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잠시만요.
제가 목을 보호를 안 하면 목이 좀 가라앉은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아직 변형 문제는 많이 안 나와서 저희가 워크북이 고1 같은 경우 두 가지 버전이거든요. 분당 지역 기출 문제 좀 쉬운 거, 그다음 변형 문제들 다 모아놓은 건데 변형 문제보다는 아직은 이제 시간 부족 싸움인 거고요. 이 시간 부족하다 보면 그 아이들 얘기하면 그 계산 실수하고 뭐 실수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 압박이 세고 어려우면 안 하던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50분 있는 건데 시험 중에서 그 애들은 제가 보통 45분 시간 주고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는데 초반에 한 10분, 15분을 잘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설명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였고요. 이건 그냥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이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미적분 투랑 기하가 이제 수능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미적분 투랑 기하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로드맵이 있잖아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오늘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고1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때까지 가야 되고 계속 복습하고 심화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저는 두 번째는 이제 최대한도로 대수랑 미적분원 확통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요즘 상담할 때도 말씀드리면 막 미적분 투랑 기하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대수나 미적분원이 꽤 여러 번, 서너 번 보고 그 자체를 심화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미적분 투 기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센 기준으로 뭐 한 두 번씩 전 과정을 다 돌리고 가봤자 미안한 얘기지만 고1 겨울방학 때서 까면 기억 하나도 못해요. 제가 많이 시켜보면 정석이랑 센하고 대수를 센 복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실력 정석을 한 두 번 보고 간 아이 정도 되면 고1 겨울방학 때 가면 센 안 해도 되고 바로 수능 풀어도 됩니다 정도가 되지 그 전에 센 한두 번 본 걸로는 어차피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1년에 공백이 되게 커요 진짜로. 1년에 어느 정도 크냐면 센을 한 번 정도 간 애들은 거의 나오잖아요. 사인 X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지는 알 것 같잖아요. 처음 봤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로드맵의 가장 큰 핵심은 고1 과정 시험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행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인데 수능에 빠진 거는 수능에 빠진 거 자체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건 지금 고2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일단 지난번에 기하를 봤는데 기하 자체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어서 그런지 문제는 어렵게 나왔는데 대신에 그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대수랑 기하를 수능 특강으로 책을 하더라도 기하는 숫자도 안 바꾸고 편하게 냈고 여기는 어렵게 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미적분 투 기하 확통은 내신을 할 때 필요하다면 좀 그때 가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미적분 투라는 게 그냥 처음 나갈 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단순히 센 단위로 얘기를 드리면 미적분 1보다 한 3배 걸리고요. 기하보다 한 5배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고1 애들 고2, 고3 때 그 선택 과목 선택하고 있는데 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공대를 가더라도 기하 미적분 중에는 기하 하나만 해라. 미적분 투를 굳이 하고 갈 필요 없다. 물론 공대 가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거의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정시로 가고 있고요. 분당은. 학종으로 가더라도 기하 미적분 투 중에서 둘 다 안 드는 거는 공대 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제요. 지난주에 지금 중앙고 애들 와가지고 저 3학년 과목 선택할 때 기하 미적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기하 택해라. 너 미적분 투 옛날에 본 적 있으면 미적분 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적분 투 기하에 너무 목숨 안 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선행 다 아무리 많이 해놔도 고1 가서 시험 60점 나오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고 다음 시험 준비하고. 근데 고등학교 중등 60점을 받으면 우리 애는 너무 해맑지 공부랑 아닌가 봐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고등 60점은 되게 흔해요. 정말 흔합니다. 고등 60 몇 점 받는데 반에서 3등 4등이래요. 얼마나 흔하겠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저희 반에 고1이 20명이 넘는다니까요. 제가 고1 시험을 이번 분당에 있는 모든 외고, 외대고까지 모든 시험을 다 같이 치렀어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 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이건 그냥 심심해서 노는 장표고요. 중요한 거는 핵심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9등급제였잖아요, 그죠? 5등급으로 바꿨어요. 애들이 2등급이 나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옛날 3등급, 4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5등급제 하에서 건대 정도를 학종을 쓰려면 1.48이거든요. 3년치 합쳐가지고. 그러면 1.48이 나오려면 대부분 1이 나오고 가끔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라인이 사실은 이제 분당에서 학종 가기가 되게 힘든 건데 애들이 2가 나오면 안심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시를 하는데 근데 그런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나왔잖아요. 엔간에서는 3으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럼 마음 편히 볼 수 있긴 해요. 옛날에는 여기가 촘촘해서 이게 7명, 8명이니까 제가 너는 1등급 100% 나올 자질을 가졌어라도 나온다고 보장을 못 하거든요. 여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걸 노릴 수 있게 된 거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2, 3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학종을 하냐, 정시를 하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쯤 있으면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딴 거 잘하면 그냥 간다. 딴 거 못하면 넌 정시지가 되는 거고, 사실은 기말까지 합쳐가지고 3까지 가는 거는, 물론 제 아이가 3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지만, 3은 여기잖아요. 원래 전국에 있는 대학 가는 라인이 한 이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훨씬 편해졌는데, 자기들은 처음 맞닥뜨리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웬만큼 하면 2등급까지는 나옵니다. 아닌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애는 아닌데라고 하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맞거나 어쨌든 순서대로 가는 건 맞는데, 이제 그 넓어지는 바람에 요 안에서 유불리가 좀 있긴 하겠죠.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상은 특별히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분당에서 학종은 지금 대진고가 잘한 애들 다 몰려 있거든요. 예전에 대진 낙생 중앙 분포 퍼지는 거에 비해서 중앙 없어지고 나서 완전히 대진 몰빵이 됐어요. 낙생고 지금 잘하는 애 많지 않거든요. 보평이 그나마 차라리 낙생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고2는 서현이 잘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올해는 서현보다는 분당도 좀 잘하는 애들이 같지만 대진 몰빵이거든요. 대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30번 킬러 문제 있잖아요. 그거 보통 그 인강으로 풀이하면 막 30분, 40분씩 걸리거든요. 저도 애들 풀어줘도 한 5분 이상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막 8문제, 9문제씩 내요, 시험장 안에. 이번에도 한 7개 냈거든요. 100점이 10명이에요.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죠. 100점이 10명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저도 다 아는 문제예요. 다 아는 문제죠. 얘도 아는 문제, 다 아는 문제. 저도 수학을 못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 내가 들어가도 100점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시험에 100점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진에 지금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근데 그 대진에서 그럼 자기 눈높이에 가는 학종을 몇 명이나 갈 것인가? 한 3명 봅니다. 나머지 다 정시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 이제 중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고교 진학 설명회 하면 분당 지역 모든 학원 원장들이 다 그 대진 중앙 학생 피하고 딴 데 가라고 하는데, 저는 대진 중앙 가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올해 처음 7월에 쓰면 대진 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잘하는 애들이 많다고? 옛날에 중앙 잘하는 애들 많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기말을 더 어렵게 내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 가능성은 아직 몰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대학들이 자기들이 이제 애들 어떻게 뽑을지 선발할 때, 그게 고2 올라왔을 때 발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그냥 이건 제 예상이고요. 이것도 그냥 제 예상일 뿐이고,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만약 외고를 갈 거면 외고 설명을 드리는데 외고 안 갈 거니까. 저는 사실 지금 입시 시장에서는, 문과 상위권 가기엔 외고가 제일 가성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일반고에서 그 문과를 가겠다는 애들이 다 문이과 같이 내신을 하니까 등급이 되게 낮으니까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고에 있는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문과 상위권 가기 되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문과 상위권을 가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대 가는데 문과로 가서 상위권을 가서 전과를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외고로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고 영어가 지옥이에요. 지옥. 진짜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저는 그 시험 준비하는 얘기를 듣고, 와, 난 지금 태어났으면 대학 못 갔겠다 싶었어요. 영문 소설책 막 이런 게 쌓여 있는데 그걸 한 10번씩 보고 가도 1등급이 안 나와요. 정말 애들이 요새 영어를 잘하고, 영어는 그렇거든요. 영어는 10년에 한 학년씩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다 돼가니까 지금 중3들이 하는 걸 제가 고3 때 했겠죠. 뭐 그런 정도로 애들은 영어를 점점 더 잘하기 때문에 외고는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고, 뒤에를 좀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여기서 다 나올 거예요. 이건 변경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부터 난이도 순서거든요. 아주 쉽다, 조금 쉽다, 이건 이제 킬러가 들어있죠. 이건 좀 특이해요. 이거 쓰는 학교는 안 가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쓰는 학교 없어졌어요. 작년에 영덕이 썼는데, 그러니까 요 3개인데, 더 재밌는 거는 요거 쓰던 학교가 작년에 썼는데 이제 요거 안 써요. 요거 쓰던 학교는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여길로 수렴될 거예요. 여길로. 올림포스 전국연합. 근데 중등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양은 많지 않거든요.
준비할 때 이 책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중등 준비할 때는 보통 뭐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마더텅에 있는 정육연합 전체 문제를 준비를 시키는 거고, 시험을 보게 될 때 고등학교 가서는 여기만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 한 단원당 킬러 문제가 한 8문제씩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한 30문제 정도가 어려운데, 그 30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날 싸그리 다 풀고 가야 성적이 나와요. 일단 그거. 그러니까 그게 나는 다른 과목이 급하니까 수학은 잘하니까 됐어가 아닌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요. 고난도 책을 썼다 뺐다 하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거는 이 문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문제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별로 하진 않는다라는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순서로 하시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한 번 보는 것보다 이거 2번 보고 가는 게 나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만 차라리 하고 가지 이걸 냅두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아이에 따라서는 다 가능한 경우도 있죠. 다 되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서 심화가 실력 정석이라도 됐다라고 하면 저는 수능 기출을 풀지 미적분투 기하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현재는 그게 더 고등학교 그 입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이제 그랑 내년에 이제 고2, 고3 애들이 확통이랑 내신을 보고 나면 더 명확하게 될 텐데, 일단 제가 중간고사 기하 시험 본 거 봐서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보면 분당 지역의 학교들은 굉장히 아이들 입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교장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입시 제도에 맞춰서 이걸 바꾸거든요. 수업하는 것도. 그래서 아마 과학도 이제 수능 평가원 기출 안 나오고 편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체가 이제 수능에서 빠졌으니까.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에 맞춰서 그 수능 과목 자체가 제일 어렵게 수능처럼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이거 하는 거랑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 잊어버리시는 얘기를 제가,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얘기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애들한테도 계속 얘기하죠. 그럼 심화는 어디까지 했냐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화는 기출문제 2개 정도까지는 사실 되게 잔인한 얘기잖아요. 그죠? 저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거는 2025의 쉬운 학교 기준에서는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5나 2026의 대진고 정도면 만약에 80점 정도, 80에서 85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완성됐다고 봅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게 중학생이 시험 전날, 전전날 안 풀고 시험 본 상태에서 대진고 시험이 80, 85가 나오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러면 1등급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생인 거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조금 덜한 학교들 있잖아요. 나머지 학교, 뭐, 이름 언급해도 되겠죠. 순회 는 어렵게 나왔지만 쉽게 나올 거라고 믿고, 순회, 불곡, 뭐, 분당은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순회, 불곡 또 뭐 있냐. 임해, 뭐, 돌마, 이런 라인들은 사실은 중학교 때 저 선행을 하면 90점 가까이 나오긴 해야 돼요. 그럼 연습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저는 보통 옛날에 2018년부터 시켰거든요. 제일 쉬운 시험부터. 요새는 2022년부터 시킵니다. 2022 가지고 고1 기출을 가지고 연습을 시켜서 오답을 하고 보통 하고요. 22 하고 잘하면 바로 23을 가고요. 24는 잘 안 풀려요. 24가 진짜 절정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22, 23, 그다음 25는 잘 안 풀리고, 이제 준비는 그렇게 하고 시험 전에 25를 풀리고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2022 같은 걸로 4개 있잖아요, 4개.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교과과정 변경된 시험을 보려면 25를 보긴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추가된 건 행렬밖에 없는데, 행렬은 역행렬 단원이 안 들어가는 거로 문제가 어렵진 않거든요. 애들도 어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통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센을 해서 복습을 했으면 결정을 요거나 요건데, 저는 시간이 있으면 일로 바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여기 연습 문제 풀고 가거든요. 요 정도까지를 여기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 확통부터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애는 지금 고등수학도 못했는데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저는 공통수학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대부분의 한 85%, 90% 학생은 고1 끝나고 겨울방학 되면 어차피 대수 새 출발합니다. 다 같은 조건에서 새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1 수학을 정말 심화를 많이 해서, 특히나 그 고1 수학을 잘 해놓으면 뒤에 대수 미적분원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고1 수학을 진짜 잘해서 시험을 잘 봐두면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도 겨울방학이란 기회에 다 할 수 있긴 해요. 그거는 나의 의지와 이런 거에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우선은 항상 여기라는 거. 여기가 핵심이에요. 저도 여기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학을 잘했던 거고, 물론 요새 문제가 제가 어릴 때보다 미적분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수학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전히 여길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합니다.
그게 저희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대수를 바라보는 그 기본 시각이랑 그래프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여기랑 장표 있잖아요. 요게 제가 생각하는 1등급과 이 로드맵 짠 게 최소한 서영고 가는 로드맵이라고 생각해요. 요 장표가 뒤에 또 다른 뭐 중위권도 있고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3번보다 더 했으면 좋겠지만 해야 될 걸 얘기하면 이게 이제 기본서죠. 기본서 유형서에 있는 거 그죠? 요게 이제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 나온 게 변형된 거에 대한 연습이죠. 그죠? 요게 다 잘 이루어지고 기출이 됐을 때 여기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제 생각에 여기는 앞으로 한 1, 2년은 안 보고 가도 이게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확장돼서 이제 외부 문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손을 대거든요. 근데 손을 대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고사에서 그 절대 등급에서 나왔어. 근데 어머님은 절대 등급을 풀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시죠. 제 강사 입장에서 어머님 절대 등급 풀라고 했어요. 절대 등급을 풀리고 가면 제가 안전하죠. 저는 할 건 했으니까. 절대 등급에 나와도 안전하고 안 나와도 안전하죠. 저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 등급 안 풀려서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저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나온 거 안 나와요. 제가 경험이라면. 그래서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부교재가 있는 학교는 부교재를 최소한 10번 풀어야 돼요. 이게 강연을 하는 거라서 5번이나 썼지 10번은 풀어야 돼요. 놀랍게도 지금 설명을 듣고 5번을 풀고 그 다음번에 다시 풀어도 틀려요. 질문한 거 또 하고 안 풀리고. 진짜 놀랍게도. 왜냐?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게 킬러 문제가 어려운 거는 내용도 어려운겠지만 단계가 많아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다시 풀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막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 가서 풀려면 솔직히 이게 1등급이 목표인데 만약 안 되잖아요. 이거 다 제끼고 이거 10번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험에는. 내가 완전히 그래도 1등급 턱걸이를 할 수도 있어요. 실수만 안 하면. 왜냐면 1등급이 22명이니까. 대진고 빼고. 대진고는 못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건데 그러니까 이 전체 제가 지금 이거 쓴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하고 가면 제 생각에는 당황해서 시험 보거나 뭐 대진같이 너무 빡센 학교 아니면 1등급 나옵니다. 그거는 근데 이게 지금 말로 써놨지만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게 1등급 목표인데 그렇게 되돌아봐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역순으로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역순으로 세우면 이때는 이제 내신이 있긴 할 때 수능 공부를 같이 하겠죠. 이때는 대수랑 미적분 내신이 이제 크게 박혀 있고 중간에 여기가 기하인 경우도 있고 확통인 경우도 있어요. 내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수능 대비는 꾸준히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 내신이랑 여기 내신이 수능 평가원 기출이 다 나와요. 그럼 그걸 언제 할 수 있겠어요? 고2 여름방학이랑 고1 겨울방학 때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1 겨울방학에 수학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때 가서 대수랑 미적분원의 킬러를 다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려면 근데 고1 때 하고 싶지만 고1 때 이 내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해 보시면 저희 중3 겨울방학부터 여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기말은 약하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중간이 너무 급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기말을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말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 뭐겠어요? 이거 하기 바쁘잖아요. 이거 보고 나면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고1 겨울방학 때 여기를 다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돌아가면 얘를 하려면 언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심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서 이게 그나마 서울연고대를 가고 수학을 안정적으로 가려면 중3 때 이미 중3이나 중2 말에 이미 그 전국연합계 줄이는 걸 풀고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실례로 그 중간고사 범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이제 고1 6월 모의고사의 킬러로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그럼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 킬러 문제가 보통 한 30문제 정도 있는데 그 3, 40문제를 푸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자기 손으로 못 풀기 때문에 저랑 와서 다른 거 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걸 한 서너 문제씩 풀면 그게 한 달 2, 3주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복습을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점점 더 내려오는 거예요. 이 역순에서 로드맵이.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요한데 그나마 여기까지 해놓으려면 여기를 이렇게 깔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점점 내려오는 거죠. 물론 이게 더 빠른 애들도 있고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나마 제가 사회적 무리를 안 일으키려고 쓴 그나마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왜냐면 저 30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실력 저적 시작했고, 뭐 중학교 과정까지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한 서너 번 보고 갔거든요,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너무 세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게 어디 가서 막 연락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 스카이 가는 라인의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보고 나면 또 집에 가서 애를 보면 열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이게 아이들이 지금 안 하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고 꼭 이걸 해야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예시를 드는 거니까 너무 라고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학생은 널널하죠. 중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뭐 정원권 학생이든 어머니가 볼 때는 얘는 놀아요. 그죠? 얘는 놀아요. 이 중요한 시간에 왜 놀지? 너무 노는 시간이 많아. 밤에 뭘 하는지 자가지고 계속 졸고 있고 학교 갔다 오면 뭐 먹으면서 놀아야 되고 학원 갔다 와서 또 갔다 왔으니까 놀아야 되고 주말엔 또 놀아야 되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을 하죠. 그 시간에 선행도 하고 뭐도 하고 내신도 뭐 기껏해야 중학교 준비해봤자 뭐 2, 3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방학도 텅텅 비어있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시키잖아요. 그래도 놀아요. 방학 때 와서 뭐 9 to 6 한다고 해도 6시에 집에 가면 그때부터 놀면 얼마나 많이 놀겠어요. 그죠? 주말도 놀고. 그리고 9 to 6 하고 가면 자기가 너무 힘든 걸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눈치를 보고 놀았지만 눈치도 안 보고 놀아요. 난 할 걸 다 했다.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이제 포스가 풍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시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바빠요. 그냥 수행평가나 학교를 하는 게 그냥 바빠서 뭘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고1 때 각성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죽어라고 전과목을 다 하는데 갔더니 이미 수학과학이 끝난 애들은 같이 똑같이 공부를 하니까 편하게 가는데 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떡하냐라는 상담을 제가 고2 애들이랑 하거든요. 전 되게 냉정한 사람이라 그럴 땐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하던가 아니면 네가 쟤보다 잠을 줄여서 더 하던가 아니면 재수려서 더 하던가 요지는 빠른 길은 없다. 어차피 하긴 해야 된다. 그럼 정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우선순위를 해서 버릴 건 버리고 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건 빠르게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수학 판단 보통 할 때 중학생 기준인데 A가 25% 정도라 써놨지만 요새는 요 근래 내정 순회가 너무 쉽게 나와서 30%, 35%거든요. A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4등급이 30몇 프로니까 사실은 이렇게 A가 의미는 없는 거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중등시험에서 보고 있는 거는 중등시험 100점이 안 나오면 뒤에 어떻게 하는 건 얘기 나오는데 100점이 나와도 시간이 많이 남아야 돼요. 중등시험을 봤는데. 중등시험을 봤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빠듯했어. 간신히 풀었어. 이거면 고등시험 가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시간이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푸는 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연산이 느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는 양을 늘려야 되는 문제고 양을 늘리는 문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래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등 지역이 해야 되는데 이 시험보다는 어쨌든 시간을 봐야 되는 거고 점수는 당연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점수 100점이라고 이제 안심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선행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나 했느냐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어머니 상담 오셔가지고 뭐 실력 전성을 3번 돌았어요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라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듣고 네 그럼 시험을 보시죠. 그래서 항상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점수가 안 나오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 많이 까먹었네, 뭐 옛날에 했는데 잘했네. 까먹으면 미안하지만 까먹은 상태로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확인을 해서 지금 100점이 나와도 2달 뒤면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누적이든 누적 테스트든 강남에서 유행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온전히 자기 것이라 만드는 거라는 거는 지금 순간에 내가 저걸 다 이해하고 있어도 또 까먹거든요. 저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선행을 하면서 고등학교 가서 기억을 떠올리려면 최소한 10번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시험을 보는 형태든 숙제를 하든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적 테스트가 지금 그러니까 되게 유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기출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한 번에 쭉쭉쭉쭉 받아들여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극이과 성형 애들이 좀 그런 애들이 있고 약간 문이과 반반인 애들은 받아들이는데 내 방식대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요. 진짜 이해하는데 오래 걸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해를 아예 못하는 뭐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요 아이랑 요 아이의 특징에 따라서 근데 얘가 복습 5번 하면 얘는 2번만 하면 성과가 비슷하긴 해요. 그거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대신에 이제 한 번에 자식 거를 소화하면 안 틀린 아이가 보통 느려요.
계산이.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산이 느린 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심화 문제는 시험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등은 100점인데 선행도 빠르고 다 잘해요. 이건 사실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니죠. 그냥 알아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중3 정도 되면 시험 공부 안 합니다. 내신 공부. 그냥 기출 시험만 가끔 봐서 괜찮으면 그냥 고등수학 가요. 뭐 진짜로 뭐 특목 자사고를 가야 돼서 안 깎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신경을 쓰지만, 아니면 사실 중2는 그래도 시험 공부를 원래 하던 대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험 보는 연습도 부족하기도 하고 시험 보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라서 중2를 잘 거쳐왔고 중2 때도 계속 거의 100점이나 90 몇 점이 나왔고 지금 선행 상태나 이거 봤을 때 중3보다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딱 시험 전에 95점 이상 나오면 저는 이런 아이들은 그냥 기출만 보거나 아니면 기출이랑 나중에 심화 문제 조금 풀거나 하고 그냥 갑니다. 특히나 요새 시험을 이렇게 어렵게 중등이 내지 않아서 그냥 고등 거를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하는 거 그걸 하면 돼요. 기출 점수 나오도록 아까 얘기하는 게 뭐 자이스토리든 뭐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정문연합을. 중간에 실력 조사를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수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심화를 하되 뭐 여력이 되면 수능 문제도 푸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보통 걱정이 없으시죠.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해당하는 아이들은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 아이들이 이제 중등은 100점 맞는데 선행학생 많이 못 나간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은 메타인지도 공부를 되게 잘할 여력이 있는 애들인데 이제 늦게 시작했거나 공부를 중간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선행을 빨리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잘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아이들은 딴 건 다 괜찮아요. 어쨌든 뭐 내신은 그냥 그대로 하고 뒤에 진도를 나가면 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의 보통은 공부량이 되게 작아요. 공부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인식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일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거는, 실제 얘네들은 고등 진도를 나간 다음에 고등 시험을 봐서 네가 이 정도 한 걸로는 점수가 얼마나 처참하게 깨지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걸 봐야 이게 중등에서 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등에서 시험 성적 잘 나오고 지금 하는 걸 잘하니까 별로 이렇게 위기감 없이 되게 천천히 조금씩 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문제는 진짜 공부 잘할 자질이 있는 애들인데 공부량 늘리는데 제가 집중한다는 거. 고등은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요거 못하고 이것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죽어라고 해서 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그럼 고1 겨울방학 때 가서 이거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선행이 안 돼 있다고 여기서부터 이거를 뭐 복습 없이 이렇게 쭉 나간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간에 밟을 건 다 밟고 가야 된다는 거고, 안 되면 여기를 못 하더라도 이게 한다는 거고요. 여기는 또 그게 있어요. 학교 선택을 좀 잘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편제표 같은데 미적분투가 고2에 같이 나가는 데 있잖아요. 선행 안 하고 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학생 유형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를 가도 뭐 지금 너무 빡센 대지만 피하면 괜찮지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편제표에 따라서 본인이 선행 많이 안 들었을 때 힘든 학교는 좀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가서 내신 잘 받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일단은 공부량 늘리기 관건에 제가 볼 때는 심화는 생각으로 이런 애들이 잘 풀거든요. 근데 심화를 푸는데 오래 걸리고 복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잡는 게 기인 아이들인 거고요. 요 유형이 제일 많아요, 분당 지역에. 학원은 계속 다녀가지고 선행 진도 빼놨는데 중등 성적도 안 나오는 거죠.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그 시험 점수 낮은 원인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아이들은 그 시험 점수 낮은 그 시험 적응력만 잘 갖춰주면 금방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데 좀 약간 헐렁대거나 그 복습 안 하는 애들이라서 시켜서 붙잡아 놓고 앞에서부터 복습을 하면 쭉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라서 이거는 학생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낮은 원인을 파악해서 일단 중학교 때 95점인데 100점을 맞게 하는 건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본 경험을 한 아이들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도 이게 어쨌든 100점 맞기 위해서 내가 뭘 해서 100점 맞는 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여기 초창기 왔을 때 샛별 중에 수학 되게 못하는 여학생이었는데 3-2 시험은 아무도 중요하게 안 여기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얘는 그때 증명문제만 10문제 나는데 증명문제를 저랑 한 30번 정도 하고서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판교죠. 3평 고등학교 갔는데 자신감이 생기니까 거기서 자기가 수학 상반을 가고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에 지금도 이과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계기가 또 오면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서 여기는 일단 고득점을 한번 맞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생각보다 애들이 실수랑 까먹는 게 많은데 얘 복습 부족한 애들이거든요. 여기는 복습을 앞에서부터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어쨌든 센 정도 난이도 문제를 반복, 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요. 센 B단계를 최소한 한 서너 번씩 쭉 풀려서 어쨌든 거기를 다 잡으면 확 잡히는 애들이긴 해요. 그러고 나서 심화를 다시 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여기 안 돼 있는데 심화 풀었는데 이해된다고 넘어가면 이게 다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위험한 단계.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는 사실 학원 강의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애들도 이거 똑같은 거 또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그걸 안 하고 또 약간의 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너도 이걸 하고 있다는 것만 듣고 집에 가서 안 풀고 하면 이제 이런 사태가 보통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손으로 안 풀어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선행왕성도를 다시 시키면 되게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긴 해요. 뭐 안 될 수도 있죠. 뭐 다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그냥 공부를 많이 안 한 학생이죠, 그죠? 여기에 핵심은 잘 다독여서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자가 핵심인 거고요. 안 되면 교과서랑 프린트까지라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해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사실 고등선행보다는 그냥 중등과 내신에서 잘 보고 그 다음에 고등선행을 최대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문제풀이 드린 거 있잖아요. 연산. 이건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네, 보통 공부량이 부족한 거라 저거는 어쨌든 이게 공통수학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시험장 가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풀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 시간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냥 알고 들어가서 바로 계산해야 돼요. 그것도 한 번에. 지금 세상 그렇거든요. 이거를 풀다가 다시 잡아서 다시 풀어보고 할 시간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보자마자 풀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번은 풀어야 되고 시험 보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공부량이 부족하니까 공부량을 꾸준히 계속 늘리려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보통 습관이 안 잡혀서 공부량 늘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 그냥 매일 불러서라도 여기서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는 다양한 원인이 있죠. 뭐 어릴 때부터 연산이 좀 안 됐다든가 나눗셈이 안 됐다든가 다 있는데 제가 아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저거는 지금 와서 연산책을 할 수는 없어요. 기출이든 뭐든 쉬운 시험이든 시험을 보면서 거기서 계속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냥 간 상태에서 시험 보면서 중간중간 메꿔서 하는 거고 이게 평생 계산 실수 안 하던 애도 시험 문제 되게 어렵고 부담감 느끼면 합니다. 그런 거는 계산을 틀리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압박 시험에 대한 멘탈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는 그거에 대한 다른 솔루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요건 넘어갈게요. 어쨌든 뭐 이 아이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어려워하면 싫어하고 어려워하면 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기 싫고 이게 그건 있어요. 아이가 예전에 되게 잘하다가 어느 교재를 나갔을 때 숙제를 안 하고 피해 다니고 계속 집에서 공부하라 그러면 자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빨리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책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신나서 할 수 있는 책이 있고 힘든 책이 있는데 강사가 힘든 책을 줬을 때 힘든 걸 알아서 힘든 건 나랑 같이 하고 여기 복습을 하자 뭐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던져줬을 때 푸시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바꿔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럼 좋은 케이스인데 그냥 끙끙 앓고 그냥 집에서 그냥 하기 싫다 그러면 뭐 얘기하면 말 안 하고 그냥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본인 교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본인보다 수준이 그래서 문제를 잡으면 되게 부담되고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두 가지 양을 줄이거나 난이도를 낮추거나 그래서 그걸 하고 다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듯이 얘는 복습이 많이 필요하고 후루룩 날아가요. 후루룩 풀거든요. 특히나 요즘같이 센같이 유형 있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 유형 딱 위에 거 눈을 딱 보고 똑같구나. 후루룩. 이건 그냥 날아갑니다. 그게 안 날아가는 방법은 그거를 여러 번 하고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아시죠? 그 위에 제 옛날에는 그래서 거기를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풀리고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 유형을 잘 모르면 검색해서 유형을 보고 그렇구나 그럼 그거 외워서 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아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걸 계속 테스트를 봐서 교차 체크를 하고 다시 복습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건 강사가 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가르치다 보면 되게 자질이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강사는 욕심이 나요. 그러면 푸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이렇게 낮아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기다려주고 똑같은 걸 다시 질문하고 끝까지 파헤치더라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파헤칠 때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고 얘기하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건 넌 몰라도 돼 대학까지. 이건 설명해 줄게. 이렇게 있거든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면 저는 필요 없어도 설명해 줘요. 얘는 알아야 넘어가는 아이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넌 이거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긴 경우 이게 이 아이에 따라서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등과정 나갈 때 얘기를 하면 여기랑 여기인데 그 1, 2번이 이게 중등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누적 테스트도 마찬가지지만 고등 수학 진도하면서 이 기출 모의고사 심화서 보는 건 이거 중등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복습을 하면서 나가야 돼. 만약 중학생이라면. 중3인데 나는 2차 함수랑 2차 방식 됐다면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중2나 중1이면 이 자체를 안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얘가 고등 수학을 지금 배우니까 지금 쌤은 되게 잘 푸는데 막상 중2 2학기 거나 중3 거를 까서 시험을 보면은 반타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까먹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시험 때 되게 고생을 하고 사실 점수도 되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중요한 게 저희가 학원이 그렇지만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도 앞에 계속 복습하고 시험 보는 계속 유선형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오늘의 사실 핵심이고요. 고등과정은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정석을 하든지 센을 하죠. 처음에. 보통 이걸로 많이 하고요, 센으로. 이게 좀 힘든 아이들은 요거랑 RPM 많이 하든지 요거보다 좀 쉬운 책 있으면 요걸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요. 여기로 시작을 하면 이게 특히 다항식 연산부터 2차 분식까지 여기를 최소한 한 서너 번 봐가지고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어떤 아이들 잘하는 애들은 이거를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거 싫어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애들은 이거 처음 하면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선택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중등 때 내용 설명을 좀 자기 손으로 풀던 애들도 되게 잘하는 애들도 이거 유형이나 이거 유형 바로 못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등 수학을 처음 나갈 때는 여기 필수 예제나 이런 걸 유제를 하나씩 강사가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고등 얘기입니다. 중등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보통은 설명 듣고 풀고 모르는 걸 알려주면 되는데 저도 고등 처음 나가는 애들은 보통 여기 있는 필수 예제 네가 안 풀릴 거라고 해서 풀어주긴 해요. 뭐 물론 그게 어디 가서 배우고 왔고 여기를 복습하는 거면 제가 모르는 것만 알려줄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너 중등 때 나가서 쌤 그렇게 잘 풀었는데 왜 고등 때는 너 왜 하나도 못 풀어 진도를 못 나가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 아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곳이에요.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렵고 그래서 여기는 하나하나 다 알려줘서 차분하게 알려주고 나서 복습을 두세 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도가 나뉘는데 여기서 실력 정석을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아까 정국연합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저는 실력 전선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중2 1학기 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중2 1학기가 지났고 2학기가 되고 3학년이면 이거 할 시간 없고 이거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 정석을 하더라도 실력 정석의 꽃은 연습 문제잖아요. 그죠? 실력 정석이 좋은 거는 실력 정석 다 해보셨죠? 어릴 때? 안 해보셨나요? 정석 싫잖아요. 그죠? 표지도 싫고 다 싫은데 저는 정석 되게 좋아하죠. 정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객관식이나 이렇게 와서 애들이 찍는 게 불가능하게 다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면 쌤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 푸는 거나 정확하게 본질을 몰라도 답만 내는 게 가능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실력 전선 그런 게 없어요. 다 문제로 써 있으면 본질을 알아서 다 나눠서 하나씩 써가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거는 두 가지 도움이 돼요. 킬러 문제 푸는 거랑 그 다음에 수리 논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습이 되려면 최소한도로 3번 이상 볼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또 의미가 없어요. 이 연습은. 그래서 중2 1학기 전 정도면 제가 실력 정석을 풀거나 연습 문제를 하는데 안 되면 그냥 바로 시험 준비하는 게 낫긴 합니다. 이거 하고 변형 문제 풀고 강남기출 풀고. 그래서 여기가 좀 갈려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됐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분당에서 할 거면 분당 기출 아니면 뭐 강남으로 전학 갈 건 아니니까 뭐 하고 강남 기출을 풀고요. 자사고로 갈 거면 그 자사고 문제를 푸는 거죠. 보통. 만약에 외대복을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강남 기출을 풀려요. 그냥.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외대복을 지난 2, 3년 기출은 분당 지역보다 쉽습니다. 강남 지역보다도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내고 있어요. 쉽게 내는 이유는 외대복에서 이 영상을 볼 리는 없으니까 쉽게 내는 이유는 제가 들었는데 쉽게 내는 이유는 그 외대복가 그 용인 지역에 있어서 용인 지역 전형 있잖아요. 지역 전형 애들이 공부를 너무 못한대요. 그래서 어렵게 낼 수가 없어가지고 쉽게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컷이 막 99.8 막 이런 그러니까 틀리면 이제 죽는 시험을 보고 있고요. 분당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얘기해도 되겠지?
분당에서 만약 내정순회에서 내가 수학 상위권이다 잘한다라 그러면 외대보고 가서도 상위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 지역이 특별히 더 잘하냐 그게 아니라 분당 지역에서 상위권 있는 애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애들은 강남 가서도 잘하지만 강남 가면 강남이 잘하는 애들 중에서 그냥 거기서 투쟁을 해야 되는 아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강남에서 보통 뭐 의대 가겠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그 루트가 있잖아요. 뭐 황소 갔다, 뭐 소마 갔다, 황소 갔다가 막 중간에 돌파나 뭐 생수 갔다가 뭐 나중에 뭐 강기원 듣고 뭐 그 의대 루트가 있어요. 그 뭐 저는 그걸 믿진 않지만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의대 루트 있잖아요. 거기에 해서 예를 들어서 휘문자사고나 요새는 휘문자라는 거 중동 가지만 중동이나 뭐 진선여중이나 뭐 숙명여고 가든지 뭐 하는 단대보고 뭐 중동고 요 라인 애들 있잖아요. 남자애들 의대 가고 뭐 여자들도 있고 뭐 한데 걔네들은 특목자사고보다는 그냥 거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강남에서 진짜 잘한다는 수학하는 애들이 외대보고를 보면 후루룩 와 있는 게 아니라 한 4-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정순회에서 내가 날리는 끝발을 간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한 10도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시험은 어쨌든 외대보고는 좀 쉽게 나온다는 거. 전국연합은 중2부터 중2 2학기 전에는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너무 많고 오래 걸리니까 복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르쳐 보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서 심화를 공통수학을 되게 많이 했다는 애들도 막상 전국연합 1등급만 와서 풀려보면 다시 다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거든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가 저같이 그냥 푸시를 해가지고 다 하나 풀리는 데가 아니면 강의를 할 때 그렇잖아요. 심화 문제를 그걸 30문제를 내놓고 그 한 단어만 강의를 할 수 없잖아요. 뽑아서 한 4-5문제 하고 지나가거든요. 지나가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더 다 체크하고 그것도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또 다시 보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보통은 그거를 다 잡아서 푸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저는 극상위권을 가려면 다 잡아서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근데 이거 뒤에도 나오지만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면 저도 뽑아서 풀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거를 다 풀리는 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똑같은 거를 줄여서 4-5번을 반복하고 가는 게 낫지. 사실은 그걸 한 번 푸는 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연습하는 거를 4-5번 풀려면 일찍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요거. 그냥 지금은 이 전국연합 기출에 나와 있는 게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올해 이따가 각 고등학교 시험 나온 거 요약해 놓은 걸 보여드릴 텐데, 그냥 요약은 모든 게 그거예요. 오늘의 그 고등학교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다,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변형은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출처는 전국연합이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얘기 다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국연합 하기 전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센을 2번 풀고 1품 블랙라벨 풀고 전국연합 가는 게 낫냐? 센을 4-5번 풀고 가는 게 낫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센을 4-5번 풀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히스토리 같은 문제를 보면 어차피 앞에 2점짜리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게 굳이 1품 블랙라벨에 좀 특이한 문제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예 시간이 있어서 실력 정석을 보지 않는 한. 왜냐하면 전국연합을 연습을 많이 해서 분당항 기출을 많이 풀고 난 아이는 블랙라벨이나 1품은 안 해도 것 같고 블랙라벨 같은 경우도 스텝 2 뒷부분이랑 3만 모아서 시험 전에 한 2번 풀어도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미리 중학교 때 그거 하느라고 그 특이한 문제는 알려주지 않으면 못 푸는 걸 하느라고 이걸 못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왜냐면 정석은 정석이 잘 쓴 책이라고 정석 예찬론자도 아니고 정석 저자인 할머니를 저희 엄마가 옛날에 운동센터 같이 다녀서 알고 그때 뭐 제가 정석이랑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수학의 정석 팔은 모든 인쇄를 가지고 그 할머니가 전국에 있는 땅을 다 사가지고 거부가 되셨죠. 그래서 뭐 기부도 하고 학교도 짓고. 아무튼 정석은 이 내용을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든 풀 수 있어요. 그럼 그 연습하기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어려워도. 블랙라벨은 이 문제만을 위한 딱 특이한 기술 하나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럼 그건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저는 시험 전에 심화를 풀 때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게 더 많아요. 이유는 정석은 일본에 있는 그 잘 써진 책을 베낀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업데이트는 그 서울대 수학과 후배들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킨 거고 요새는 수능 문제 좀 받아들였는데 블랙라벨은 출처 자체가 강남이랑 경찰대랑 이런 나온 기출을 그냥 모아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라벨은 그 기출 나왔던 특이한 문제의 그냥 모음집이고 정석은 순서대로 그 연습을 시키려고 쓴 책이라서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간 여기 이 얘기 드릴게요. 고등수학 센시는 센시도 하시나요? 아직 고등수학 얘기할 때가 아닌가요? 이건 강사마다 좀 달리는데 저는 고등수학 할 때 센시 안 풀려요. 뭐 왜 그러냐면 문제가 별로 좋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문제 좋은 문제는 교육청 기출밖에 갖다 놨는데 그냥 그건 자기 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실력 좌석 연습할 시간이 안 되면 저는 센 B단계 있잖아요. 이 B단계가 유형 한 20몇 개 한 80문제 되거든요. 요거 본인이 딱 풀었을 때 한 3개, 4개 정도 틀리는 거 정도까지 하려면 아이에 따라 드리면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한 서너 번 보고 바로 저는 전국연합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안 하고. 반복은 여기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모든 유형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모든 유형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하는데 뭐 중간에 일품하고 블랙라벨 이제 이런 거는 전 장기수는 별로 뭐 정 원하시면 그걸로도 복습을 하는데 이게 일단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다 한 번씩 나온 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나왔다는 책은 사실 무시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써놨어요. 네. 하도 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직접 요청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 여기서 나왔다는데 이걸 꼭 풀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좀 풀리긴 하는데 안 나올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온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상위권이고 이제 하위권을 보면 만약에 이제 중하위권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만 주거라고 봐야 돼요. 2025년 시험 기준으로는 대진중앙이나 뭐 이런 좀 약간 빡센 학교 제외하고는 이것만 5번 풀어도 가서 90점, 95점 나오게 나왔어요. 2025년 기준이에요. 2026년도 제가 볼 때는 이거 풀고 자의의 1등급 빼고 4-5번 풀면 특정 학교 몇 개 빼고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학교는 잘 볼 수 있었어요. 순회같이 문제를 너무 이상하게 내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좀 그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해서 뭐 많이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수학을 잘 못한다고 하면 이 학교 프린트랑 센 이것만 죽어라고 시키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시킬 때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 어려운 문제 안 풀어요. 나 이거 학교에서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저도 옛날에 초보 강사할 때는 그 아주 설득을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 그렇지만 이거 하고 나서 저거 하자. 전 얘기해요. 너 지원장 가서 못 풀어. 지워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딴 거를 더 맞힌 거니까 같은 점수거든요. 같은 4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걸 다 100점 맞아. 그럼 제가 그걸 왜 안 하겠어요? 안 되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시험이 올해 1학년 중간고사 싹 보고 정리했는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 부교재예요. 전국연합. 여기 시간 부족하죠? 킬러가 5개 정도 있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옛날에 낙생에 비하면 좀 아우라가 줄어서 사람들이 낙생보다는 대진 얘기를 하는데 이 시험지 제가 보면 안 쉬웠어요. 시간 안에 풀기 되게 힘든 시험지고 여전히. 대신에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같은 시험지가 나와도 잘하는 애들 숫자에 따라서 등급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등급 컷이 되게 낮아졌다. 옛날에 비해서는 잘하는 애들 줄었다. 여기는 변형을 되게 잘했는데 하는데 안 했어요. 안 해서 시험이 되게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1컷이 77 얘기 나오더니 서술형이 좀 올라서 80점 초반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중앙에는 지금 잘하는 애들이 거의 많지 않다라는 얘기. 예. 저희 반 애가 전교 5등을 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참 걔한테 미안하지만 잘하는 애들. 네가? 잘하는 아이예요. 칭찬해줬는데 칭찬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 아이가 그러니까 어쨌든 킬러가 한 2개밖에 없고 여기가 변형을 잘 안 하는데 여기는 근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제 내년에 없어지잖아요. 없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게 어렵게 냈어요. 순회고가 한 5년에 한 번씩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한 5년에 한 번 정도 뒤지게 어렵게 내거든요. 저 기억나요. 한 5, 6년 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중간고사 보고 전화가 왔는데 잘하는 애였는데 자기 60점 된 것 같다고. 근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말이 되냐고 이렇게 뭐 했는데 진짜 그랬어요. 1컷이 60점대 후반인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렵게 냈다는 거고 여기는 앞으로 계속 어렵게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대진고를 생각하시면 진짜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다 잘하더라고요.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이 다 빡세요.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분당 지역에서 다 몰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해요. 제가 시험지를 들여다봐도 야 이거는 100점 받는 애들은 거의 전국 등수 나온 애들인데 있는 애들이 지금 10명인 거잖아요. 그럼 그 밑에 90점대는 얼마나 맞겠어요?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애들이 막 100점 맞았던 애들도 60점, 70점대도 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B에 100점, 90몇 점 이렇게 켬켬이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대진이. 그럼 얘네들이 수학만 잘하냐? 국어, 영어, 과학 다 잘해요.
그래서 그 추세가 지금은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없어지고 여긴 약간 죽은 데다가 좀 멀잖아요. 그럼 다 여기 아니면 여기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동네에서. 그래서 아마 여기는 여전히 계속 잘할 것 같고 이제 약간 택할 때 요거를 택하기도 하는 서영고가 근데 고2 때 편제표가 미적분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행 안 되면 가기 힘든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있는 거고 여기는 2025에 정말 쉬웠다가 약간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어렵진 않았고요. 킬러는 2개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과중 바뀌었잖아요. 과중 바뀌어서 시동 걸어서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분당고는. 분당의 그 순회 내정에서 잘한 애들 중에서 꽤까지는 아니고 갔어요. 간 애들을 학교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시동을 걸어서 어렵게 되면 내년에 그 중앙 갈 데 없으면 아마 분당 많이 갈 거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 제 지금 가정에는 올해처럼 대진 가는 애들이 아마 분당고로 좀 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분당은 여전히 어렵게 나올 것 같고요. 여기는 원하시면 따로 상담 드릴게요.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혼자 이상한 거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올백 고난도 썼던 학교가 여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뭐 우리는 정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꼭 정시에 맞춘다고 얘기를 하고 뭐 책을 바꿨는데 다시 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별로 좀 믿음은 안 갑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고2 애들이 여기 잘하는 애들이 다 있어요. 지금 고2가 잘합니다. 지금 고1은 여기가 훨씬 더 잘하고 고2도 잘하지만 여기 고2가 그때 터져서 좀 잘해가지고 지금 고2가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대신 그거를 저희 반에 2명 있는데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잘하는 애들이 많고 근데 여기가 좀 시험이 그 서영고가 근데 그건 있어요. 서영고는 박터지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도 항상 예전부터 한 10몇 년 동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뭐 100점도 나오고 여기는 그러니까 2학년 같은 시험은 원래 시간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1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어렵다 해도 여기는 100점 맞는 게 가능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되게 꼼꼼하고 실수 안 하는데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서현 가서 붙어볼 만한 게 서현은 예전부터 보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시간을 부족하게 내서 애들이 찍어서 나오고 이렇게 안 내요. 그 좀 시험 문제도 생각보다 잘 내는 학교고 시험 난이도 적절해가지고 여기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볼 수 있는 학교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편제표 때문에 미적분투 안 돼 있으면 가기 좀 힘들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게 유튜브 올라가면 여기랑 여기가 그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내랑 돌마, 수내랑 돌마, 이매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이유는 저기 그 광주에서 넘어오는 그 긴 라인에 있어서 거기 아직 고등학교가 건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애들이 대진을 갈 수는 없으니까 서현도 갈 수 없으니까 가는 데가 이제 돌마, 이매, 수내 중에 고르거든요. 재작년에 이매로 많이 갔고요. 올해 돌마랑 수내에 많이 가 있어요. 특히 수내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안 하는 분위기라서 그게 좀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렵게 됐죠. 여기는 쉽게 냈습니다. 쉽게 내도 애들이 많이 못 봤고요. 여기가 특이하게 지금 2년째 시험을 정말 쉽게 내고 있어요. 야탑고가. 야탑이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잘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은지 어쨌든 시험을 되게 쉽게 내고 있고요. 이거 다 쉽게 내고 있어요. 이 라인 다 쉽게 내고요. 여기가 되게 특이하게 잘하는 애들이 많지 앞대가리 좀 있고 중간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렵게 내는 학교. 늘 푸른 거는 제가 얘기를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쓰면 떨어져요. 여기 태원도 안 썼잖아요. 태원 떨어져. 늘고 태원을 쓰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태원은 막 6대1, 7대1 그렇고요. 늘고도 최소한 4대1은 가요. 거의 정자 쪽에서 다 대거 쓰기 때문에 정자 판교에서 대고 늘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써서 늘고 붙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서 태원 늘고는 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 뭐 순회 한솔 뭐 돌마 같은 경우는 뭐 1지망 됐다 2지망 됐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부동의 늘 푸른 거랑 태원고는 1지망에서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고교진학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안 써놨다는 거. 생각으로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는 늘고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만점자 나왔잖아요. 그 만점자 나오고 그 다음에 있는 고3들 중에서 앞에 한 대여섯 명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어렵게 내기 시작한 게 계속 어렵게 내고 있고요. 대신에 중간층이 좀 비어 있다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이 이렇고요. 여기 전체 보면 다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교재가 다 그 시험 나오는 건데 지금 시대는 알고 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저도 애들한테 네가 센 에세이니까 내가 일품 알려줄게. 뭐 블랙라벨 해서 뭐 모르는 거 알려줄게. 그러면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도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려주면 저도 내가 오늘 수업한 게 좀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얘도 알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초보 때 그랬는데 사실은 얘가 질문이 없더라도 셀을 반복시키는 게 사실 얘한테는 낫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닌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셀을 반복을 제가 4-5번씩 시키고 있으면 분명히 얘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있고 나 그냥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배우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 되게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전 시킨다는 거. 그게 되게 생각해도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전화가 와서 딴 걸 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면 전 다른 것도 하고 샌드복스 또 시킵니다. 왜냐면 저는 점수로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보통 제가 생각하는 고1 신비 교재인 건데 이 책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내신 고쟁이가 되게 내신 준비하기 좋은 책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위 풀리면서도 한때 내신 고쟁이를 좀 많이 풀렸었는데 지금 시기에는 내신 고쟁이가 보다는 그 자위 나와 있는 그 변형 문제가 많이 않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 내신 고쟁이가 힘을 쓰는 거는 지금부터 한 2, 3년 뒤에 이제 변형 문제가 풀리고 외부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 내신 고쟁이가 좀 힘을 받아서 여기서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정도 내신 고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거랑 책 나와 있는 거 옛날 경운연화 기출 정도 풀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변형 문제나.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좀 특이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책보다는 그냥 강남에 있는 기출을 모아서 풀라고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가장 핫하게 내는 책이 있으면 거기 기출에 다 나온 거고요. 그러면 보통 분당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기출을 풀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책은 지금은 좀 애매하다. 제 생각에 한 2년 정도 뒤면 또 활발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된 애들은 여기서 잘 된 애들은 내신 고쟁이를 풀 때 아까 말씀드린 기본 베이스는 셀을 많이 풀잖아요. 기본 베이스는 자위를 풀죠. 나머지 뭐냐 블랙랍이랑 내신 고쟁이를 풀면 스텝 1부터 풀 필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블랙랍에는 스텝 3나 2 정도 풀고 내신 고쟁이도 스텝 3만 풀고 그래도 되기 때문에 기본을 어디를 가져가는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학년부터는 아직 모르셔도 아시면 좋나요? 여기는 그 모든 게 다 수능 평가원 기출로 바뀐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그 실력 정석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공통수학 1, 2까지입니다. 대수 미적분원부터는 실력 정석이 별로 좋은 책이 지금은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수나 미적분원이나 미적분2 실력 정석 연습 문제는 옛날 저희 실력 정석 연습 문제는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는 제가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지금 가르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보는 거랑 문제가 똑같거든요. 대수나 미적분원은 아니에요. 이 수능이 있는 문제가 좋아서 이걸 변형해서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럼 별로 풀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력 정석을 힘을 받는 건 고1 교재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뒤에 걸 풀리시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오늘 내용이 많아서 두서없이 막 이리저리 말씀드렸는데 요지의 핵심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고1 수학하는 거 있잖아요. 공통수학 1, 2 그걸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내가 가가지고 제 대수를 뭐 선행을 한다 그럼 공통수학을 놓고 2, 3개월 갔다 오잖아요. 그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공통수학을 항상 복습을 양이 적더라도 아니면 시험을 보더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제가 보통 기준 삼는 거 한 10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그 관련해서 만약 고등학교 관련돼서 한 건 저희가 7월 초에 고교진학 설명회 할 때 작년 결과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일 특이한 점이 뭐였던 거 아세요? 제가 이 학원 여기 분당에 2012년에 들어온 이후로 영덕여고가 마감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작년 마감됐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판도가 다 바뀌었다. 이제 여자도 안심할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7월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전부터 들어주시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보통은 제가 설명하면 질문이 아무도 없어서. 마플 시너지라는 책은 마플 시너지는 이제 마플 교과서랑 달리 시너지는 이제 교과서보다 어려우면서 문제 많으면서 종류혈합 기출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은 많은데 이를테면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있으면 2점짜리, 3점짜리, 뭐 4점짜리 1등급 있잖아요. 마플 시너지는 요 라인 정도에 더 치우친 게 많은 거에다 여기는 조금만 붙여놨어요. 그래서 양은 많고 그냥 하기는 좀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할 거면 이걸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 1등급 빼고 하고 나서 복습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약간 그 교과서 내신 문제 스타일 있는 거를 더 많이 넣어놔서 어디서 많이 하냐면 외고 같은 데서 많이 써요. 그래서 외고 쪽 하는 애들이 이제 시너지를 많이 하고요. 학원 같은